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경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2035년까지 고양 일산 신도시에 2만 7천 가구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의 시범 케이스가 될 선도지구 공모도 시작됐습니다. 전진아 기자입니다. 일산 신도시 재정비의 밑그림이 될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이 공개됐습니다. 현재 일산의 평균 용적률은 5개 일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169%. 이번 계획안에서 주택 종류별 기준 용적률이 모두 상향됐습니다. 아파트는 현재 172%에서 300%, 연립주택은 100%에서 170%, 주상복합 주거 부분을 150%에서 260%로 높였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일산 신도시 주택 수는 현재 10만 4천 호에서 13만 1천 호로 2만 7천 호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주민공람과 경기도 승인 등을 거쳐 올해 안에 확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일기 신도시 정비의 시범 케이스가 될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도 시작됐습니다. 일산의 경우 기준 물량 6천 호, 지자체 재량에 따라 최대 9천 호까지 지정할 수 있는데 강촌 백마 통합단지와 후곡마을, 백송마을 등이 경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1월 발표될 선도지구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과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아입니다. 3번 국도 대체 노선인 신평화로 의정부 구간의 버스 전용 차로가 한시적으로 폐지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신평화로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차량 정체 빈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고질적이었던 신평화로 서울 진입 정체의 해결책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신평화로 의정부 구간의 중앙버스 전용 차로 약칭 BRT가 사실상 폐지됩니다. 의정부 만가대 사거리에서 서울 도봉구 초입까지 이어주었던 신평화로 BRT 의정부 구간은 2018년 의정부 밀락택지지구의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설치됐었지만 인접한 양조옥정 신도시와 회천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 경기 북부 지역의 차량 통행량 증가로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혼잡을 빚어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5년 새 5만 명 넘게 불어난 의정부 고산지구 일대의 차량 통행량까지 더해지며 만가대 사거리에서 신평화로 서울 방면 3.5km 구간은 고질적인 교통정체에 시달려왔습니다. 이에 의정부시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평화로의 BRT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구간은 의정부시 용현동 만가대 사거리에서 호원동 146번지 일대까지 약 4.4km로 일반 차량도 기존 BRT로 제한됐던 차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버스만 오갈 수 있었던 왕복 2차로의 장암 고가교는 차선 합류 시 사고 위험이 있어 동부간 선도로 진출입 차량의 고가 진입은 제한됩니다. 이번 조치로 일반 차량의 속도는 시속 5km 이상 증가해 통행 시간이 2분가량 단축되는 반면 버스는 시속 6km 이상 하락해 통행 시간이 1분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약 11만 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평화로 부분에 상시적인 교통 혼잡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 개선 요구가 있어서 그 회천에서부터 밀락 2지구까지 구간이 약 11km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좀 같이 연계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BRT 중단 조치는 국토부의 BRT 종합 계획에 따라 별도의 재개 시점은 없는 상태로 사실상 폐지에 다름없는 조치란 해석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이 즐겨 찾는 고양시 행주산성 인근에 자전거 문화복합시설 조성이 추진됩니다. 고양시는 행주내동 제2자유로 하부 공간 3,331제곱미터를 활용해 자전거 문화복합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벤치 등 쉼터와 자전거 수리 및 정비 공간, 판매시설과 카페, 화장실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중순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37조 1,744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조 534억 원 늘어난 것으로 민생회복 촉진과 도민 편익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편성됐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존주택 임대와 행복 주택 건설에 1,355억 원,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51억 원, 더 경기 패스에 686억 원,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에 519억 원 등입니다. 또 지난 6월 계약 해제된 K컬처밸리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파주시는 오는 11월 22일 개최되는 파주 장단콩축제 재래장터 행사에 참여할 농가를 27일까지 모집합니다. 재래장터 참여 품목은 파주시에서 생산한 잡곡과 참깨, 채소, 호박, 고구마 같은 지역 농산물 등입니다. 판매 제외 품목은 축제 부수와 중복되는 밥쌀, 모든 콩과 과일,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가공품, 그리고 외국 농산물, 축산물 등입니다. 지역 내에서 거주하거나 경작하는 100개 이내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가까운 읍면동 농업인 상담실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연천군이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연천군에 주소를 둔 농업 경영체 등록 농가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접수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이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군은 다음 달 25일까지 근로자 숙소 등을 점검한 뒤 최종 농가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경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